안녕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도움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하는 긴급한 안내사항이 있어서 급히 안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전화금융사기 기관 사칭형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사칭형에도 미끼 문자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범행 수법과 특징을 숙지하시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범죄 수법이 매우 지능화되어 연령대, 직업, 학력, 성별 관계없이 누구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시나리오와 특징을 숙지하며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으면 본인에게 범행을 시도할 때 대입해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사항을 잘 알아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칭형 수법은 범인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고 처음부터 전화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 사기형처럼 미끼 문자를 뿌리고 회신하게 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의 시나리오 및 주요 특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시나리오가 다양해지는 만큼 전화, 문자,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해외 쇼핑 56만 2천 원 결제 완료, 세탁 건조기 130만 원 결제 또는 택배 미수령 확인 요망 등의 혹하기 쉬운 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문자에는 회신받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인터넷 주소 URL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면 범죄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자금 세탁이라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URL 등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인터넷은행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입금하면 원격 조종 앱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능화된 범죄 수법이 늘어나면서 연령, 직업, 학력, 성별 등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범죄 수법과 특징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악성 앱이나 해킹으로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범인은 피해자의 여러 정보를 알고 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와서 당신 홍길동이냐? 어느 역에 가지 않았냐? 등의 질문을 하며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으며 당신도 피해자다라는 협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악성 보이스피싱 일당은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해외 직구 결제, 택배 미수령, 피해자 명의 계좌 개설 등의 미끼 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합니다. 이때 문자에는 회신받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인터넷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면 일당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하여 명의 도용 자금 세탁이 된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이름, 직장 등의 정보를 미리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나 해킹을 통해 알아내었으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접근합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없어 형사 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강개망 서비스 SNS를 이용해 검사의 신분증, 공문, 구속영장 등을 보내 실제 근무하는 검사의 이름을 도용하고 공문이나 구속영장도 진짜와 같이 정교하게 제작합니다. 이후 매우 고압적인 목소리로 구속을 운운하며
판단력을 흐리고 주변인과의 상담을 차단합니다. 최근에는 악성 앱이 많이 사용되어 전화 금융 사기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악성 앱을 설치하면 범인들은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든 그 번호를 당겨받아 피해자를 속이는데, 이때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가 속아 넘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악성 앱은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여 범인들이 지시를 따르는지 감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제를 사칭하여 내가 모르는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가 오는 경우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문자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게 되면 바로 피싱을 당하게 됩니다. 허위 계좌가 발급되었다는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면 문의를 달라는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이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피싱에 당하게 됩니다.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도 많이 있습니다. 배송 주소 오류로 물품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문자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게 됩니다. 청첩장을 사칭하여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피싱 사이트로 넘어가게 만드는 수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직구 완료, 택배 미수령, 관세 미납, 건강검진 대상 조회, 자녀 사칭,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사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잘 알아두었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잘 알아두시면 보이스피싱, 문자 피싱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꼭 잘 알아두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은 절대로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를 통해 신분증, 공문, 영장 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 후에 경찰서나 검찰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검찰과 경찰은 시민들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았다면 무작정 따르지 말고 주변인과 상담해 보세요.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주변인과 상담을 차단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자나 카카오톡 URL은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악성 앱이 감염된 전화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염된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하세요. 끝으로 경찰 공무원, 교수, 교사, 변호사, 의사,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전화 금융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모두 주의하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